2학기 프린트 내용 중에 수학 보충 학습 자료 명제 파트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2번 먼저 볼 텐데요. A 지점에서 출발하여 각 단계에 주어진 명제가 그 명제의 역이 거짓이면 오른쪽으로 갈 거고, 그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고 그 명제의 역이 참이면 왼쪽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명제와 그 명제의 역이 모두 참이거나 모두 거짓이면 가운데로 각 단계에 맞춰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을 때 B형에 도착한 지점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 있는 명제를 보면 A, B의 곱이 0보다 작다이면 A가 0보다 작고 B는 0보다 크다이다. 이것이 참인가?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되긴 하는데, 근데 앞에 조건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른 경우가 또 존재하죠.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인 경우,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인 경우 두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 명제는 거짓이고 그 영명제가 참인 상태죠. 그래서 1단계에서는 첫 번째 조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왼쪽. 2단계에서는 A제곱이 B제곱이면 A는 B다.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면 A제곱은 B제곱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A는 B이거나 A가 마이너스 B인 경우 두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명제 자체는 거짓이고 영명제가 참이 되죠. 따라서 2번에도 왼쪽. 두 자연수 A, B가 홀수이면 A 더하기 B는 홀수이다. 그러면 두 자연수가 홀수라고 했으니까 뭐 명백하게 밝힐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보자면 2m-1 두 수를 더하게 되면 2 더하기 n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2로 묶으면 이 돼요. 따라서 이것은 2 곱하기 자연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짝수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이것은 거짓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영명제는 어떻게 되냐? A 더하기 B의 값이 홀수이면 두 자연수 A, B는 홀수이다가 되는가? 두 수의 합이 홀수이면 같은 경우는 반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A 더하기 B가 홀수인데 두 자연수 A, B가 둘 다 홀수가 아닌 경우를 생각해 보면 A를 1로 두고 B를 2로 두면 이 합은 3으로 홀수가 되는데 두 자연수 두 번째 수가 짝수인 경우 반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따라서 둘 다 거짓이기 때문에 가운데로 오게 되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운데로 내려오면 니은이 답이 됩니다. 또 당연한 얘기지만 봅시다. 두 조건 PQ에 대하여 충분 조건이지만 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걸 잘 기억을 하고 필요 조건이 아닌 것만을 즉 충분이기만 하고 필요 충분 조건은 제하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P면 Q이다는 어떤 관계냐면 실수일 때, 실수란 조건이 있을 때 절대값 x와 절대값 y가 이런 크기가 존재한다면 x의 제곱과 y의 제곱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가게 되겠죠. 실수 범위에선 그래서 제곱이나 절대값이나 같은 의미로 통하잖아요. 뭐 반례나 뭐나 다른 걸 찾아볼 필요도 없이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니은 조건을 보면 이것이 0을 만족하게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면 x가 y이거나 y가 z인 경우 즉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Q 조건은 조금 더 엄밀한 조건이니까 그러니까 니은에서 이 P를 만족하는 이 경우는
XY 두 개만 같거나 YZ 두 개만 같아도 되고 X랑 Y랑 Z가 동시에 같아도 되는, 즉 여기가 필요 조건이 되고 여기가 충분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아니죠. 그 다음에 디귿 조건을 보면 X, Y, Z가 이 크기를 만족할 때 Q 조건을 만족하는가? 우리가 절대값을 처음 배울 때에도 얘기했듯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거리의 개념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X와 Y 사이의 거리, X와 Z 사이의 거리의 개념도 있는데 지금 이 크기 차이로 있다는 것은 X의 절대값과 X에서 Y의 차이에서의 절대값, 즉 거리가 X에서 Z 사이의 거리보다 가깝죠. 그건 명백한 얘기니까 이 명제는 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은 만족했지만 두 번째 필요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확인해야 하죠. 그래서 발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안 되는 예를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X가 2인 경우, Y가 1인 경우, Z가 4인 경우로 예를 들어보자면 그러면 이 조건은 2-1의 절대값, 2-4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 조건은 만족하는데 X, Y, Z는 만족하지 않죠. 따라서 발리가 존재하므로 디귿만 답이 됩니다. 4번은 각자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최소값을 찾아 나가는지가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때 산술기하를 떠올려야 하고 산술기하를 어떤 방법을 쓰면 이 식을 잘 정리해서 쓸 수 있는지를 고민해서 접근을 하면 됩니다. 5번은 문제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 삼각형 OAB와 삼각형 OCD의 넓이를 각각 18과 8이라고 했어요. 이때 사각형 ABCD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좀 끊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기 삼각형 ABD 삼각형을 보자면 그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에요. 따라서 이 BO의 길이와 DO의 길이 곱하기 높이는 같은 상황인 거죠. 또한 이 BD를 기준으로 잡아본다면 여기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높이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그러면 또 공통점이 생기죠. BO라는 길이와 DO라는 길이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그 높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제 길이를 구한다고 할 때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길이의 b의 제곱이 넓이 b인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높이가를 공유하고 있는 두 삼각형의 경우에는 넓이 b도 길이의 b로 그대로 갑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각자 한번 해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두 삼각형의 넓이 b를 실제로 봐야 하니까 그럼 A, B로 보지 말고 두 삼각형의 그 길이의 b는 이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의 길이의 b는 4대2, 즉 2대1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넓이 b도 4대1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면 4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때 2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따라서 정리해보면 10대 5가 되죠. 따라서 이 길이 넓이의 b는 2대1이 됩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인 거를 인지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래서 삼각형 OAB 넓이와 삼각형 OAD의 넓이는 결국은 BO 대 DO의 길이 B가 되겠죠. 마찬가지 원리로 OBC의 넓이 대 OCD의 넓이는
이 길이의 b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알고 있으니까 x랑 y라고 넓이를 의미로 정해주면 18대 x가 y 대 8인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xy 곱이 144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제의 질문이 a, b, c, d의 넓이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18 더하기 8에 x 더하기 y.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26 더하기 x 더하기 y가 돼요. 그러면 26 더하기 이거를 써줄 건데, 산술기하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냐면 x 더하기 y가 2배의 루트 xy 두 개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기본적으로 x랑 y가 둘 다 양수인 거는 확인이 됐어요. 넓이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골자로 해서 양변에 26을 똑같이 더해준 형태로 들어간다면 식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앞에서 구한 것처럼 xy의 곱이 그 144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50이 됩니다. 7번 같은 유형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 상황에 따라서 표를 그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몇 개의 조건만 나열하면 금방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조건으로 해결을 해봅시다. 영훈, 인수, 민지가 독서실, 농구장, 극장 중 각각 서로 다른 곳에 갔다. 나중에 세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훈이는 농구장에 갔다고, 인수는 농구장에 가지 않았다고, 민지는 극장에 가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세 명의 사람 중에 한 명만 참을 말했을 때 독서실, 농구장, 극장에 간 사람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을 말하라. 그러면 영훈이가 참인 경우, 인수가 참인 경우, 민지가 참인 경우 각각 나눠보면, 영훈이가 참이라면 영훈이 말은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영훈이는 농구장에 갔어. 근데 인수는 농구장에 가지 않았다가 거짓이니까 농구장에 간 거죠. 그런데 이미 영훈이가 농구장에 갔기 때문에 인수는 또 농구장에 가면 안 돼요. 조건에 서로 다른 곳에 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1번은 틀린 경우. 두 번째, 인수가 참을 말했다고 하면 인수는 농구장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훈이는 농구장에 갔다고 했으니까 농구장에 가지 않았어요. 민지는 극장에 가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이것의 거짓은 극장에 간 거죠. 그래서 얘가 결정이 됐고, 그러면 인수도 영훈이도 둘 다 농구장에 가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둘 다 독서실에 간 상황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모순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인수도 거짓말. 민지가 참인 경우로 생각을 해보자면, 민지는 극장에 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극장에 가지 않았으니까 농구장에 가든 독서실에 가든 둘 중에 하나. 두 번째, 영훈이를 생각을 해보면 농구장에 갔다라는 말이 거짓말이니까 농구장에 가지 않았고 다른 곳을 갔을 거예요. 인수는 농구장에 가지 않았다라는 말이 거짓이니까 농구장에 갔어요. 따라서 인수는 농구장에 간 거고, 그러면 극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독서실, 농구장에 가지 않았으니까 극장. 따라서 이 경우가 참이 되겠죠. 순서대로 나열하라 그랬으니까 독서실이 민지, 농구장이 인수, 그 다음에 극장이 영훈. 그래서 4번이 답이죠. 8번은 이거보다 조금 더 생각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6가지 상품 A, B, C, D를 파는 가게가 있는데 이 조건을 지키는 손님에게만 상품을 판다고 한다. 어느 손님이 물건을 샀다면 이 손님이 산 물건을 골라봐라 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가나다라 마라는 이 5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데,
가족권부터 하나씩 적용을 시켜보려면 꼬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다가 이제 헷갈렸던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중간 과정부터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결론을 부정했을 때 모순이 생기는 귀류법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보면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된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서 접근을 해보면, 다조건을 먼저 볼게요. B와 C 중에서 한 가지만 살 수 있다고 했어요. B와 C 중에서 둘 중에 한 가지만 살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손님이 B를 사고 C랑 D를 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B와 C 중에서 한 가지만 살 수 있다고 했으니까 B를 샀으면 C를 못 사게 되겠죠. 근데 라 조건에 보면 C와 D를 사려면 둘 다 꼭 사야 된다고 했으니까 C를 못 사면 D도 못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E를 사려면 A와 D도 사야 한다. 지금 우리가 다 조건부터 보긴 했는데 그 나 조건에 보면 D와 E 중에 적어도 한 가지를 사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D를 못 샀으니까 당연히 E는 꼭 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E를 샀으면 A와 D를 꼭 사야 된대요. 그러면 A와 D를 사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모순이 생기게 되겠죠. 따라서 B는 살 수가 없는 거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 이번에 이제 라부터 접근을 해보자면 라에서 C와 D를 사려면 둘 다 사야 한다. 그래서 C, D를 둘 다 사지 않는 경우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C도 안 사고 D도 안 샀어. 그러고 나서 마 조건을 보면 여기 D와 E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를 사야 된다 그랬으니까 E를 반드시 사야 되는 상황이고, 따라서 E를 사려면 A와 D도 꼭 사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A와 D도 사야 되는데 위 조건에 모순이 또 생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C와 D를 안 사면 안 되는 거, 즉 C와 D는 반드시 사야 하는 결론을 얻게 돼요. 그래서 A 조건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 조건에서 보면 A를 사려면 B도 사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A를 산다면 B가 사지는 상황인 건데 여기서 B는 사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A도 안 사야 B도 안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내려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얘기에서 C와 D는 사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E를 사게 되면 A와 D도 따라와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정한 조건에서 또 벗어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론은 CD만 사야 된다라고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자명한 거라서 나머지 것들은 다 확인을 해보면 될 텐데, 항상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3번이죠. 3번은 정리하게 되면 이제 항이 다 사라지고 이 A, B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상황인데, 실수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10번의 답은 3번이죠. 1번도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을 텐데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것을 밝히는 과정이 중요한데,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 루트를 대소 비교를 해주려면 각각 제곱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A도 양수, B도 양수인 거를 알 수 있고, 실수 A, B에 대하여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PQR을 우리가 제곱을 해서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PQ, PR, 그 다음에 QR 각각의 크기를 비교를 해줄 텐데, 또 중요한 것은 등호가 어디에는 들어가고 어디에는 들어가지 않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면,
P제곱 마이너스 Q제곱, P제곱 마이너스 Q제곱 두 개를 먼저 볼 거예요. 그러면 2분의 AB 플러스 2 루트 AB 마이너스 2분의 AB. 정리해보면 AB가 다 사라지고 루트 AB가 0보다 크다. 그런데 양수인 상황에서 이것은 보장이 되죠. 그래서 P는 Q보다 큽니다. 그런데 등호는 성립하느냐? 등호는 성립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둘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번에는 P와 R을 비교해 봅시다. P와 R을 비교를 해보자면 조금 계산이 지저분하긴 한데 통분을 하고 정리를 해주면, 제곱을 해서 통분하고 정리를 해주면 2분의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제곱, 이것은 당연히 0보다 크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값은 0이 될 수가 있냐면 안 되죠. 둘 다 양수니까 이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P는 R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번엔 Q와 R을 비교를 해보면 2분의 A 더하기 B, 그리고 이것도 통분을 해서 정리를 해주자면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선 잘 봐야 되는 게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0보다 크다 라는 결론은 얻었고, 두 번째, 이것이 0이 될 수 있느냐? A와 B가 같은 상황에서는 0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하고, 따라서 Q는 R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